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어제는 냉탕, 오늘은 온탕이었습니다. 어제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반등 보면서 어제 샀어야 했나 싶다가도 또 내일을 생각하면은 오늘 팔았어야 했나 계속 갈팡질팡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요. CPI 발표부터 해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질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은 업황의 펀더멘털만 보고 가도 되는 건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고민 나눠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 보시면요. 일단 7,684포인트, 7,6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였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온도차 굉장히 컸죠.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요. 또 기관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투톱으로 들어왔고요. 그 시간대에 8,000포인트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8% 상승한 8,096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함께 강했죠. 967포인트, 아직 1000포인트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동반 매수 사이드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상승폭 키우면서 6% 상승한 967포인트로 거래 마친 코스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소부장, 또 제약바이오, 시총 10위권 내 종목들이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다는 점 특징이겠네요. 이어서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 22거래일째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팔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47%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점과 또 선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는 모습도 요즘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들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건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끌었던 건 기관과 함께 금융투자였다는 점 체크 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양대 매수 주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사고 있는 모습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 어필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차익 실현 나선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순매수 상위 리스트 바로 보시죠. 삼성전기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160만 원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양봉을 그래도 지켜냈던 삼성전기였고요. 오늘은 결국 190만 원 선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18%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또 지켜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기는 지금 목표 주가가 230만 원까지도 제시된 상황입니다. 우리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주목해 봐야겠고요. 뒤를 이어서 기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소부장 데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투톱도 강했지만 소부장들이 특히 두 자릿대 상승불 켜내면서 굉장히 강했는데요. 전공정단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HPSP, 테크인 같은 종목들 보이고요. 또 지금 방산주도 오늘 2개나 랭크가 돼 있는데 방산주가 사실 지금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인지 이야기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관련돼서 오늘 모멘텀이 나왔죠. 특허 그리고 기술 이전 여기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까지 기대감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리스트도 열어볼게요. 네, 오늘 기관들은요. 투톱을 필두로요. 삼성전기까지 3위 나란히 남았습니다. 소부장 색채 더 진한데요. 리노공업과 테스, HPSB와 심텍까지 확인되고요. 또 여기서 LG이노텍까지 함께 기판주에서 주목했다는 점 보입니다. 또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이런 실적 모멘텀 기대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애프터마켓 시세도 확인하러 갈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특수가스 관련된 후성으로 가장 많은 상승률 실리고 있습니다. 뒤를 잇는 게 미래에셋 생명 쪽이고요.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도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또 소부장 쪽도 굉장히 보이는데요. VM과 PSK, 테스, TFE, PSK 홀딩스까지 오늘 랭킹돼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거래량 쪽으로는요. 삼성전자 쪽으로 강하게 계속해서 실리고 있습니다. 32만 전자 여기서 확인되고요. 미래에셋 생명과 후성, 또 네이버, LG전자까지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실게요. 또 서울반도체와 엑스게이트 쪽 확인됩니다. 현대무벡스와 로봇 쪽, 로보스타까지도 우리 체크포인트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벤트들 많은데요. 고민 깊으실 겁니다.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요.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겠죠. 우리 굵직한 이벤트들도 대거 즐비한 이번 주인데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제 떨어진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오늘 회복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시작하자마자 하락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 매도 서킷 브레이커. 오후장에는 코스닥이 매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자, 서킷 브레이커는 기준가 대비 8% 이상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발생할 때 20분간 매매가 이제 중단되는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양지수가 8%가 넘게 떨어졌었죠. 자, 이때입니다. 어제고요. 그리고 오늘 올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제 떨어진 이유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던 이유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여름에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위기가 온다면 한국과 일본의 그리고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이슈로 주식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제는 급락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급반등합니다. 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하이닉스 같은 주식도 어제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주식들 또 어제 이렇게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평가자산이 또 마이너스 40조, 네, 기존의 이제 평가 잔고 대비 40조 원 정도 또 증발되는 이슈가 나왔죠. 어떤 날은 국민연금 같이 1,500조 이상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사에서 40조 원 손실을 보고 오늘은 또 40조 원 회복됐을 거 아니에요? 전날은 급락 나오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 쭉 하고 이야기 나오면서 도배가 되고요. 오늘은 또 올라가니까 또 다행이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선 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돼서 위기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도 올해의 하반기는 금리가 동결이 되는 게 전망이었는데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4% 상황이 그려질 것이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모니터링 도구가 있는데요. 이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과반이 된 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월요일 날 하락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어제 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리 전망치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금리 전망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달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과반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오늘. 급반전하면서 시장의 주도주의 경우에는
어제 하락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됐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금리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은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달라진 게 없는데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유의 근본은 바로 AI의 확장입니다. AI의 확장입니다. 구글도 130조 원대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130조 원 유상증자에서 뭐 할 거냐면 AI 인프라를 더 확대할 겁니다. AI 인프라를 왜 130조 원이나 들여서 확대할까요? 돈이 되니까 그러겠죠.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설비를 확장해야 경쟁사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서 고객을 유치해야지 수익성이 더 확대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수익성 확대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지금 130조 원씩 들여서 유상증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또한 메타도 유상증자할 것이라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2026년도에 원래 이 정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게 27년도에 가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AI에 대한 시설 기반을 계속 깔고 가는 것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왜냐? 돈이 되니까요. 사업을 이 방향으로 기업들이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이 꺾이기 위해서는요, 이 AI라고 하는 투자, AI 핵심 코어에 대한 근본이 훼손이 돼야 됩니다. 그 훼손이 되는 것의 표준은 현재 AI 인프라를 위한 돈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이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주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을 사서 인프라를 구축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의 근간이 꺾여야 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젠슨항 와서도 한국은 인프라가 깔린 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깔릴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주식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이슈로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 금리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시장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주식은 계속 오를 거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TV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하락은 가짜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반등하면 우리나라는 화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선 어제 같은 상황에서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이유, 단순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로 주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기 위해선 금리를 올려놓고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는 환경 가운데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는 이만큼이었는데 실제로 발표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쭉 퍼져가면서 기업들 실적이 꺾일 때나 하락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요. 6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을 논하는 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지수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수의 기회죠. 우리나라 지수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지난번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때 지수가 급락할 때도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이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했습니다. 오늘 또 급반등했죠.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또 시간 지나면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코스피가 또 10,000포인트 가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어제 주식이 떨어지면서 계좌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은 또 급반등하면서 일부 만회하고 또 어떤 종목은 오늘 안 오른 주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식을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려질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오늘부터 주식은 오릅니다. 그럼 오늘부터 수익 나겠죠?
주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업들 실적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도주 위주의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공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하락을 논할 때 아니다. 시장에 대한 일단 긍정적인 관점 위원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위원님과 어떤 종목 차트로 볼지 오늘 차트를 통해서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요. SK 하이닉스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누구인지 결국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5%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하이닉스를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어떻게 우리가 현구간 잡아볼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작년 대비 기업의 이익치가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TV 방송을 통해서도 또 오늘 오전 임광빈의 컨빅션 시간을 통해서도 공략주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하이닉스가 급락했었죠.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최고 좋은 타이밍은요. 공포입니다. 어제는 매수를 말씀을 드리거나 어제 이 자리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외면하세요. 그리고 꼭 오늘 같은 날 주식을 환호해서 삽니다. 오늘은 220만 원이고요. 어제는 장중에 200만 원 미치였습니다. 전일 TV 방송 통해서 임광빈의 마스터 클래스 저녁 9시 30분입니다. 제가 이 저녁에 월화수 방송을 하는데요.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오고요. 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님과 뵙고 있습니다. 어제 TV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1번 공략주가 하이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주식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이닉스가 탄력이 더 좋죠. 삼성전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시청자님들 잘 보세요. 하이닉스를 지금까지 매수하기 참 좋았었던 구간들 보면 이전에 고점에서 20%씩 급락할 때입니다. 삼성전자 파업할 때도 이렇게 떨어진 게 20%예요. 얼마 전 6월에 고점을 찍고 어제까지 떨어진 이 주식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요.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대략 3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한 16% 정도 반등이 나오죠. 지금 주식시장은 급락하면 기회입니다. 근데 급락했을 때 어떤 주식이 좋냐면 실적 기반의 주식. 근데 실적 기반의 주식하면 너무 식상하죠? AI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고 또 이 AI 반도체가 뻗어나갈 피지컬 AI가 중심입니다. 즉 AI가 붙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AI 말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기업의 자금이 쏠립니다. 신규 대기 자금이 140조 원입니다. 요즘도 계좌 개설을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님들 굉장히 많이 신규 개설을 하고 계세요. 계좌를. 그러면 그 투자자님들께서 시장에 진입을 하셨을 때 어떤 주식을 살까요? 시장에는 외국인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주식시장에서 돈 제일 많은 주체가 누구냐?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신규 계좌 개설하면 뭐 살까요? 이름값하고 알만한 주식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만 계속 오르는 겁니다. 즉 SK 하이닉스도 어제 같은 날이 급락이 기회였고 오늘 또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면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급락하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이닉스가 급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 200만 원 넘었죠? 네, 주식 훨씬 더 올라가면서 요즘에 이제 증권가에서 350만 원 목표가 나오는데요. 250만 원 넘어가게 되면 300만 원까지 또 스트레이트로 달릴 겁니다. 이 300만 원 가는 구간은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가는 구간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AI가 붙은 종목, 그중에서 SK 하이닉스 분석 도와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화신전공 가져와 봤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라는 타이틀 붙이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 정배를 유지하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재료까지 붙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건지도 궁금증이 드네요. 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신전공의 경우에는 이 차트인데요. 네, 이날 제가 아까 이제 월화수 저녁 방송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월화수목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화상 연결해서 또 방송을 합니다. 그때 화신전공을 5월 14일 날 이 장따 양봉에서 한번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주식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구간대 매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주가는 이후 네, 이렇게 이틀 연속 점상한가를 갔죠. 오늘 어제도 시장 급락장에서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이 주식은 지난 주말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관계자들이 화신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녀갔습니다. 네, 화신전공 서로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이고요. 화신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녀가면서 화신전공이 시장에서 이틀 연속 급등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화신은 현대자동차에 셰시 모듈을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가 있게 되면 프레임, 그리고 이제 조향장치의 껍데기 부분을 바디 프레임과 셰시라고 하죠. 이것을 화신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 화신이 이 기술의 근거로 해서 아틀라스 피지컬 AI 로봇에서는 로봇의 이 바디, 몸통 있죠? 이 바디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화신에 이번에 좀 협력하기 위해서 다녀가지 않았나 싶고요. 정확한 내용은 언론에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화신전공 이 안에서 연속 상한가를 갖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요. 증시가 매우 좋은 가운데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장한 이후 16년 만에 지금 최고가를 간 이 화신전공 내일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내일 급등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꼬리를 길게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님들께서는 10% 미만에서 갭을 띄울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고요. 밑에 1,000원대에서 2,000원 초반대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내일 정도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신전공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도 함께 열어보고 갈게요. 임강빈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169.2% 상승률이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목표가 달성하고도 98.5%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솔리드와 현대모비스, 알지노믹스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앞서서도 봐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위원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좀 전략 잡아주시겠다 하셨거든요. 현 구간에서 전략 어떻게 또 가져가 볼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첫 번째로 매수하는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노란색 친 구간이 다 지수가 급락할 때고 하이닉스가 급락할 때입니다. 노란색 친 구간은 고점에서요. 20%에서 30%씩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잘 보세요. 3월 달에도 고점에서 30%가 떨어졌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도 고점에서 2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다가 삼성전자에서 파업하면서도 20% 넘게 떨어지고요. 어제까지 6월 달에 들어오면서 또 30% 가까운 급락이 있죠. 대장 주식은요. 20%에서 30% 조정 나오면 꼭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고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목표가 250만 원 상향 말씀드리고요. 25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300만 원에 다가가는 시세가 나올 거고 아마 하이닉스는 300만 원 다가가는 시세가 분출될 즈음으로 해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삼성전자도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던 그 시절
액면 분할을 했죠. 아마 하이닉스도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도 10,000포인트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이닉스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가 250만 원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바로 이어서 볼게요. 현대 오토에버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도 협력 소식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와 협력 소식, 투자 지속을 의미할 테고 그렇다면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현대 오토에버도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자리일까요? 오늘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현대오토에버나 LG 그리고 네이버 또 두산 관련된 주식들이 다른 주식들 많이 올라가는데 이 주식들 떨어짐으로 인해서 고민이신 투자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와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앞서서 SK 하이닉스의 사례로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수가 급락하거나 종목이 급락했을 때 꼭 반등해서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기 때문이죠. 자, 현대오토에버를 피지컬 AI 다 빼고 로봇 다 빼고 생각해 볼게요. 실적 좋나요? 좋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잖아요.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죠. 스마트폰 기능처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자동차 명령하면 뭐 창문도 열어주고 뭐 AI 기능도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것들도 하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동차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것을 현대차에서 통제하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 기술이 피지컬 AI로 들어가게 되면 피지컬 AI 로봇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지컬 AI 다 빼고 볼게요. 실적 좋나요? 엄청 좋습니다. 내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과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매년 50%씩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오토에버가 로봇 피지컬 AI를 입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급락 났죠. 왜 급락 났냐면 젠슨항이 갔잖아요. 가면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오토에버만 빠졌냐? LG전자도 떨어지게 됐고요. LG전자도 떨어지고 네이버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봤었을 때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주식은 시장에서 덜 오르게 되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지수가 급락할 때 그 시장의 상황에 동조됐던 코스닥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LG전자와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네이버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본업에서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구글을 넘어가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죠.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매물이 많습니다. LG전자는 사상 최고가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사상 최고가의 신고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낙폭은 과도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리고 LG전자와 관련된 주식들의 피지컬 AI 주식들이 또다시 반등하게 될 겁니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갈 때 여기서 이렇게 또 차트가 그려질 거예요. 따라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나 LG 관련된 그룹주를 피지컬 AI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는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점검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현대차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자, 요즘에는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추정하는 ETF,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ETF나 하이닉스 ETF, 또 레버리지 상품에 또 반도체를 추정하는 각종의 ETF 상품들 있죠. 증권사에서 이 다음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현대차 관련된 ETF입니다. 현대차 관련된 ETF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 증권사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본업의 실적이 잘 되면서 피지컬 AI가 붙었기 때문이죠. 자, 언제나 지금은 떨어져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전체 차트는 우상향을 하지만 오를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제가 매수의 기회였고요. 현대차는 지금 떨어져 있죠. 떨어진 이 상황이 매수의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에서
파업하면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주가는 쭉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식이 또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다가가게 될 텐데 그 지점에서 같이 오를 주식 현대차죠. 따라서 현대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요 80만 원, 손절 가격은 5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기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80만 원 설정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코스피는 10,000포인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 시장에서 매수를 못하신 투자자님들 또 어제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신 투자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잡게 되면요. 자신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할 때 어떻게 해야 수익 나냐면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긴가민가 하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손실이 나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쫄리고 수익 났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게 되면 자신감 있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하신 투자자님들 또 근거가 불명확해서 갈팡질팡하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에 급등수사본부 임광빈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요. 6시 40분부터 TV방송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 또 MTNW를 통해서 공개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광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하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 열어볼게요. 반도체는 언제나 승리라고 붙였습니다. 어제 급락을 입고 오늘 반등장에서 주인공 반도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반도체는 언제나 승리. 네, 가슴에 새기고 반도체를 항상 여러분 포트에 넣도록 합니다. 아셨죠? 네, 반도체가 없으면은 시장에서 계속 소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금 AI 산업을 이끌고 가는 거는 뭐니 해도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이끌고 가는 것도 반도체고 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총, 우리 전체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나스닥에서 반도체 섹터가 다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텔이 되게 급등했는데, 파운드리, 그러니까 빅테크 파운드리를 인텔에서 파운드리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서 만든다. 네, 그래서 왜 젠슨항이 여기 왔겠습니까? 네, 반도체의 수급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AI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젠슨항이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혹시 자기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은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탑 종목 하나는 넣으시고,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바닥에 다 깔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줍줍의 찬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계좌를 딱 보니까 좀 제대로 된 반도체 종목이 없다.
근데 다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도체로 좀 약간 종목 체인지를 하셔서 여러분의 계좌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소외되는 시장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 열어볼게요. 단서는요. 반등 속 눈부신 테마 반도체입니다. 네. 앞서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잖아요. 네. 어제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못 사신 분들 또 우리 앞으로 지금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CPI부터 FOMC 있는데 혹시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거든요. 네. 반도체주 우리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CPI 발표가 있죠. 내일장 저녁 9시 반인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 CPI가 높게 나올까봐 굉장히 여러 가지 CPI 발표 나오기 전에 내가 뭔가 이제 그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쳐야겠다라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다시 이렇게 분쟁이 붙을 때 트럼프가 적극 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 유조선 굉장히 많은 배럴 기름을 이렇게 싣고 있는 유조선을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CPI가 이제 일단은 CPI 나오기 전에 약간 그 아마도 그 이배수나 뭐 이런 좀 이배수 때문에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익절을 하는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내일 장에서 CPI가 높게 나오면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조정은 그냥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I가 4% 이상 높게 나오면 조정이 나오는데 뭐 진짜 높게 나온다 5%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탄탄한지 이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왔는데 그 HBM4 가격이 지금은 기가바이트당 16.6달러인데 27년도에는 53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무려 3배 이상 상승한대요. 그러면 그래서 3년 후에는 전 세계 영업이익 1위는 뭐 지금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영업이익 1위예요. 그래서 3년 후가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탑 두 개의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위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눈치를 많이 보면은 물릴까봐 너무 두려워하면은 못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매수하자. 그냥 지금 삼성전자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여기서 도치 캔들 보이고 21선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CPI 악재가 나오더라도 다시 21선 지지 30만 원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고 혹시 CPI별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절호의 매수 찬스로 잡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해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한번 36만 원 지금 증권가 목표가 얼마까지 나와 있죠? 56만 원까지 나와 있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만 원까지 가면 2배 수익이 안 되니까 약간 아쉽다. 그럼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 왜요? 주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계좌에다가 놓고 나머지 종목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실현을 내는 것이 안정적으로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매수 찬스다. AI 시장 여전히 탄탄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도 우리 계속해서 주목 가져가 보고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도 바로 만나볼게요. 단서는요, 반도체 다음은 너 전력 섹터로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 다음까지도 본다면 우리 전력 섹터를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전력망 부족 문제, 또 지금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주목받는 쪽이 바로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나스닥 시장에서 G 번호버가 되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전력 나스닥
전력 섹터들이 오른다면 다 올랐거든요. 반도체 오르고 광통신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어땠어요? 반도체 올랐죠. 광통신 올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는 반도체가 없는데 담아야 되고요. 반도체. 네. 근데 막 일단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은 지금 사고 싶잖아요. 막 폭등한 반도체 종목 따라가는 거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테마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흘러가는 여러분이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 광통신, 전력 이렇게 항상 흘러가요. 그래서 반도체, 광통신, 전력, 에너지 이 네 섹터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순환매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나스닥 시장 한번 잘 살펴보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 전력 테마가 상승하는 흐름 보인다면 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전선주, 그다음 변압기 종목 열심히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토픽으로 가져온 종목은요, 진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종목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제가 차트 보고 설명드릴 텐데요. 네.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이 대한전선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바닥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반도체 줍줍 찬스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부장 줍줍 찬스가 왔다. 그래서 61선, 121선까지 내려온 소부장을 쓸어 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코멘트였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력 테마 121선까지 내려온 거 줍줍의 찬스가 왔다. 예, 여기서 이렇게 담으시면은요, 더 내려갈 공간이 없습니다. CPI 높게 나와도 이제 못 떨어. 왜냐면 팔 사람이 다 팔았어요. 이제 매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서 다시 끌고 가신다면 전고점까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한 여기 21선 저항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으로는 전력 섹터를 봐주셨고요. 그 안에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쪽으로 우리 대한전선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갈게요. 권혜영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주석 엔지니어링 목표가 달성하고도 291%, 300% 육박하는 상승률이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와 제주반도체, 일진전기, 알즈노믹스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받고 갈게요. 먼저 점검받고 싶은 종목 제주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1선 이탈하면 손절이 아니라 줍줍 찬스다 말해주셨는데 역시 예상 적중했죠. 현재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는 좀 매력이 어떤 구간인가요? 사회자님이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고 대단하십니다. 네, 맞아. 제가 뭐라 했냐면 21선 이탈하면 줍줍 그냥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손절이 아니고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만 원 여기 다음에 매수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장에 그저께 그죠? 이게 언제인가? 월요일에 막 시장 안 좋았잖아요. 오늘 상승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그쵸? 네, 이렇게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조정장에서 강한 종목은요. 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 반도체, 네,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고,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왜 상승을 못했냐 그러면 바닥에 깔린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 바닥 종목들로 수급이 이렇게 이동하는 바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처럼 급락이 많이 안 나온 종목은 상승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닥 종목들이 올라오고 난 다음엔 다시 제주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 저 위에 전고점까지 13만 원 그 위까지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계속해서 긍정 전략 잡아주셨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게요.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일장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해주실 때도 전력 쪽에서 봐주셨는데 일진전기는 현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이게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헤드앤숄더로 그냥 시장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바닥 4월 2일 이 구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쌍바닥 지점에 있고, 네,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물린 종목 있으면 여기다 그냥 담으십시오. 예, 다시 15만 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죠? 네,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짓는 회사가 어디죠?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담으시면 전고점까지 상승, 거의 두 배 상승은
100% 상승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망하지 마시고 물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일진전기로도 15만 원 우리 전고점 부분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이노 인스트로 먼저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쪽 오늘 14%라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쪽에서는 우리 신규 진입자분들은 어떻게 좀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여기서 추천하고 짱바닥이 나오면 잘 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트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2,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시장 급락과 함께 모든 중소형주가 떨어지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일단 차트가 좀 망가졌어요. 제가 원하는 차트에서 좀 많이 망가졌다.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2천만 주, 2,300만 거래량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저점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매수하시고 네, 홀딩은 오래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홀딩은 좀 단기로 먹고 빠지는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매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매물이 많아지면 매물 소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샀는데 또 안 가네. 또 안 가네. 또 안 가네. 이러면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기 매물이 많아졌구나. 매물이 많아지니까 계속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꼬리가 몇 번 생겨서 이 매물을 다 소화해내야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야 2,5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3,500원 이렇게 높였었는데 목표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추가 하신 분은 여기 꼬리 2,600원 여기서 전량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노 인스트루먼트까지 3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위원님의 관심주도 만나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테크윙을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테크윙은 테크윙을 가져왔는데 이제 메모리 3사 어디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이제 테크윙은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출발식을 치렀다. 나 이제 갈래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난 차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74,000원까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74,000원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한 19% 상승 나오고 밀렸다 갔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거의 천만 주 약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재료도 좋습니다. 큐브 프로버 차세대 고대형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죠. HBM을 테스트하는 장비인데 이 매출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HBM도 다 고단으로 더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HBM이 세대를 거듭해 발전할수록 이 큐브 프로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번 수급창 열어보시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오늘 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매물이 있었으니까 차익 실현 나온 것이고 저의 바람은 약간 밀리면 좋겠다. 내일 밀리면 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한 55,000원까지만 밀려주면은 다시 담으시면 이 뉴스는 그냥 작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실적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하단에 47,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메모리 3사의 지금 HBM 검사 장비 납품 수주 소식 받으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죠. 목표가 8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권혜영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급등 수사본부가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